이인숙은 낡은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 서 있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작은 종이컵에 시식용 음식을 나눠 담는 모습이 마치 수십 년을 같은 일을 해온 듯 익숙하군요. 오늘은 새로 나온 김치볶음밥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인숙의 권유에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심히 지나갑니다. 간혹 시식을 집어가는 사람들도 인숙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지요. 마치 그곳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전 11시 점장 김태우가 시식 코너를 지나갑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인숙의 코너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모님, 컵은 똑바로 놔요. 여기 정돈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인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리할게요. 김태우는 혀를 차며 중얼거립니다. 아휴, 나이든 알바는 쓰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분명 인숙의 귀에 들렸을 텐데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종이컵을 정리하죠. 마음이 상했을 법도 한데 인숙의 얼굴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객에게 다시 한번 음식을 권하며 말이지요. 새로 나온 김치볶음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후 2시 마트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합니다. 인숙은 잠시 자리를 비워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계산대 쪽에서 들려오는 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머리로 좀 일하세요. 이게 몇 번째 실수입니까?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 계산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하고 있군요.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포인트 적립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청소 담당 직원에게 이 바닥 지저분하면 월급 깎는다고 소리치던 점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식 코너로 돌아온 인숙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합니다. 오늘 지나간 손님들의 반응, 시식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꼼꼼히 적고 있지요. 너무 짜다, 간이 적당하다, 밥이 좀 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원들의 태도와 분위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는 거야? 옆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30살쯤 되는 여성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제 습관이에요. 할머니처럼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보통은 그냥 서 있다가 가잖아요. 인숙은 웃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을 넣은 가방 속에는 다른 종류의 서류들도 가득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오후 5시 교대 시간이 되자 인숙은 앞치마를 벗고 직원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여느 때와 같이 직원 식당에서 손수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지만 인숙의 주변은 조용하군요.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나이든 할머니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듯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어제 옆 시식 코너에서 만났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인숙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지요. 많이 드세요. 아침부터 서 있는 일은 체력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여직원은 밥을 먹으며 궁금한 듯 인숙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아니요, 일주일 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저도 서 있는 게 힘든데 할머니 나이에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을 보면 음식이 진짜 맛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니까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젊은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시식 음식은? 그건 아니지만. 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그들의 솔직한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젊은 직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이상하게도 인숙의 눈빛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특이하신 분이네요.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숙은 가볍게 웃음을 흘리고 도시락을 정리하며 일어섰지요. 시간이 됐네. 가서 준비해야겠다. 그날도 인숙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식을 건네는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어떤 고객이든 차별 없이 대했지요. 그리고 틈틈이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숙은 평소처럼 시식 코너에서 오늘의 제품인 전통 된장찌개를 나눠주고 있었죠. 작은 종이컵에 정성껏 담아 건네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요리를 평가받는 주방장 같았습니다. 엄마. 인숙의 시선이 한 중년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바로 인숙의 딸 나서영이었지요. 서영아. 인숙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왜 여기 왔니? 서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점심 먹을 시간 됐죠? 잠깐 나와요. 인숙은 옆에 있던 다른 시식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딸을 따라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지요. 엄마, 이제 이런 일 그만해요. 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직접 현장에서까지 이래요? 인숙은 눈을 내리깔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할 일이야. 보고서로 받아보면 되잖아요. 직원들이 얼마든지 현장 조사해서 올릴 수 있어요. 엄마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인숙은 고개를 들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나이를 잊게 하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매장 바닥에서 느낄 수 있어. 본사 사무실에서 보는 숫자랑은 달라.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린다고 했어요. 나이든 알바라고. 그런 말 듣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 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그것도 내가 봐야 할 부분이니까. 서영은 어머니의 굳은 의지 앞에 더 말하지 못하고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몸 상하면 바로 그만두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난 생각보다 튼튼해.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마트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인숙을 시식 코너 앞까지 데려다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본사의 말이라도 할 걸 그랬나 봐요. 인숙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랬다간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없잖니. 다음 날 아침 마트는 특별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오늘의 시식 제품인 신제품 유기농 두부 요리를 준비하며 손님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8시 30분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숙의 시식 코너는 입구에서 가까운 위치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요. 천천히 드세요. 더 있으니까요. 인숙은 침착하게 시식품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이 길어지자 뒤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할머니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다른 직원은 없어요? 인숙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지요.
죄송합니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관리자 불러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점장 김태우였군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인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님, 좀 빨리 좀 해요. 이러다 고객 다 나간다고요. 인숙은 당황한 기색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모님,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세요? 이 정도도 못하겠으면 그만두셔야지. 김태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인숙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날 저녁 마트가 문을 닫은 후 김태우는 관리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명 정도의 매장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오늘 시식 코너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김태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인숙 씨, 나이도 많으시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다음 주부터 교체하겠습니다. 한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근데 이인숙 씨 일은 꼼꼼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은데 나이든 알바 하나 때문에 시식 효과 다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으로 바꿔요. 인상도 좋고 빠릿빠릿한 사람으로. 김태우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했지만 아무도 인숙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내일이 이 마트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자신의 수첩에 관찰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는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숙도 변함없이 시식 코너에 서서 오늘의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회의 내용이 소문이 되어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래. 좀 안 됐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지. 10시경 갑자기 마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사무실로 달려가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지요. 본사에서 VIP 오신대. 강진우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김태우는 얼굴색이 변하며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고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정리해. 매장 깨끗하게. VIP 오시니까 시식 코너 정리 좀 하라고. 마트 전체가 갑작스러운 방문에 긴장감이 돌았지요. 직원들은 허둥지둥 제자리를 정리하고 고객들에게 더 밝은 미소로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입구 쪽으로 달려가 마중할 준비를 했습니다. 11시 정각 대형마트 본사 회장 강진우가 수행원 몇 명과 함께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살이 넘은 듯한 강진우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김태우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매장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을 둘러보시죠. 강진우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의 상품들을 살피고 가격표를 확인하며 가끔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시식 코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진우가 시식 코너에 있는 인숙을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인숙 회장님, 아니, 직접 나와 계셨습니까? 그 말에 김태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시식 코너에서 알바를 하던 할머니가 회장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쁘네요. 매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인숙과 강진우에게 고정되었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김태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태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진우가 웃으며 설명했지요. 이분이 바로 선한식품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이끌어온 이인숙 회장님이십니다. 선한식품은 우리 마트 체인의 최대 공급업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식 알바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실은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장이었던 것입니다. 선한식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품회사로 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김태우는 허둥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태우를 바라보았지요. 분노도 원망도 없는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쪽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난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들이 인숙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이든 알바라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강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비밀리에 이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았지요. 김태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그가 했던 말들, 나이든 알바를 교체하겠다던 발언들이 모두 인숙의 귀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인숙은 자신의 가방에서 일주일간 써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들의 태도, 고객 반응, 제품에 대한 평가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숫자로는 볼 수 없는 진실이지요. 그녀의 말에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의실로 가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요. 두 사람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마트 직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특히 김태우는 어제 한 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오후 2시 선한식품과 대형마트의 임원들이 마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강진우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든 직원들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총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강진우가 입을 열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우는 구석에 서서 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인숙 회장님께서 지난 일주일간 이 매장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찰을 듣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인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른 시식 알바가 아니라 식품업계의 거장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지요. 제가 본 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어요. 인숙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트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보았지요. 강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뀌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팔지만 결국 그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모두 사람입니다. 인숙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지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나갈 때 인숙은 딸 서영에게 수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진짜 소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적혀 있다.
회장은 무게가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는 거야.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현장에 나가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인숙과 서영이 마트를 떠나는 뒷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가듯 우리의 시선도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 마트 입구에 새롭게 붙은 문구가 보입니다. 음식은 맛으로, 사람은 태도로 기억된다. 이 문구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인숙이 남긴 가르침은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삶의 지혜로 오래도록 이 마트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었지요. 진정한 존중이 있는 곳에서만 신뢰가 자라난다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